자, 비트 단위 연산자는 말 그대로 각각의 비트끼리 연산을 하는 연산자예요.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뭐 인티저끼리 더한다, 뭐 플로트끼리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이런 것들은 뭐 타입 단위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계산을 하는 방식은 타입 단위로 하는 것에 훨씬 가깝죠. 그리고 뒤에 객체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타입 단위 연산자가 타입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더 큰 개념이고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비트 단위는 그 반대로 안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쭉쭉쭉 저장해 놓는데 그 각 자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엔 메모리가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불이면 0일밖에 안 되는데 이 메모리 주소 구조상 메모리의 주소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주소를 줄 수 있는 단위가 바이트 단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집이 하나가 있는데 각 집이 한 덩어리로 쓰는 집은 없잖아요.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쓰는 방 뭐 이렇게 여러 방으로 쪼개져 있죠. 그런데 집의 주소를 만들 때 뭐 어느 집의 뭐 안방 이렇게 해서 주소를 쓸 수는 없잖아요. 주소를 줄 수 있는 단위, 주소를 이렇게 매겨 놓을 수 있는 단위는 집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바이트, 1바이트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불값과 같이 0일만 있으면 되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도 적어도 1바이트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바이트를 사용하면은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의 8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표현이 가능하죠. 256가지 경우가 표현이 가능한데 불 같은 경우는 0, 1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메모리는 노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아끼고 전부 계산에 사용하고 뭔가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 단위 연산자라는 거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게 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꽉꽉 채워넣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더 있고, 두 번째, 유사한 이유로 비트 단위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비트 단위 연산을 사용하면 훨씬 빨라요. 계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 단위 연산자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 강의가 좀 길고 복잡하고 또 설명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딱딱딱 드리진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시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앞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도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한번 그냥 쭉 봐두시면 시간이 지나고 또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게는 안 가더라도 이제 손으로 한 번씩은 따라 해보세요. 손이 배워놓으면 나중에 머리도 이해가 갑니다. 자,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 단위 연산자가 한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요거는 레프트 쉬프트라고 불러요. 자, 레프트하고 한 칸 띄고 쉬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쉬프트. 지금 보니까 쉬프트가 이거 Cout에서 입력 출력할 때 하는 거랑 똑같죠?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는 요게 기본이에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에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Cout이나 Cin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Cout이나 Cin에서는 Cout 뒤에 오는 괄호 두 개는, 부등호 두 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자기들이 그 라이브러리에서 강제로 덮어 써놨어요. 그걸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객체지향 배우시면서 거의 초반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많이 편리해요.
여러분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Cout, Cin에서 사용하는 이 물결 표시 기호들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아니다.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릴 기능들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기호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호가 겹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 강의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이제 슬슬 그런 거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트와이즈 낫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엔드가 있고요. 엔드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배우셨었죠. 그래서 엔드, 로지컬 엔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비슷하면서 달라요. 자,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오화가 있고 비트와이즈 엑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강의를 혹시 성실하게 보신 분들은 엑소화 오퍼레이터 없다면서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비트와이즈 엑소화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아마 눈치채셨다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쉬프트예요. 쉬프트. 자, 그래서 쉬프트 연산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교재에서는 뭐 숫자 3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비트셋이라고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많이 편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할 때는 언사인드를 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난 강의에서 비트 레벨에서 사인드 정수를 음수로 저장할 때는 맨 앞에 있는 그 비트 하나를 부호 표시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뭐 보수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니까 언사인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비트마스크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그거는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는 다음 강의에 나오는 비트마스크. 특히 뭐 게임 프로그래밍 하신다, 그다음에 좀 빠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필수가 됩니다. 자, 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unsigned 인티저 a가 있고 얘가 1이다. 그러면은 이 a가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바뀌어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보고 싶다면은 이 비트셋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자, cout으로 비트셋, 그 다음에 std 쳐줄게요. std 비트셋.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데이터 자체는 4바이트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만 짧게 보고 싶으니까 4비트만 볼게요. 출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넣어주면은 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진수로 표현을 보여줘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0001로 나왔습니다. 여기 4, 여기 괄호 안에 4 썼죠. 여기 템플릿인데 템플릿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정도만 잠깐 봐주시고 손으로 익혀두세요. 4, 네 자리가 나왔고 1이니까 0001 1이겠죠. 우리가 알만한 이진수 하나 더 2 넣어볼까요? 또 실행시켜보고 자, 0010, 이게 이진수 표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진수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쉬프트 오퍼레이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레프트 쉬프트부터 해볼게요. 3을 해보고,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 b는 3을 바로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도 돼요. A를 넣고 Shift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B로 출력을 해볼게요. Ctrl F7 누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자 여기 볼까요? A가 3인데 0011이었죠. 그래서 이건 앞 강의 보신 분들 혹은 뭐 10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B는 A를 쉬프트 뭐 비트와이드 쉬프트 1 뭐 이런 걸 했어요. 자, 볼게요. 딱 얼핏 보니까 11이 왼쪽으로 한 칸 갔네. 그리고 여긴 0으로 채웠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트 단위에서 쉬프트가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강연장 같은 거 갔는데 뭐 사람들 한 3명 정도가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사람 3명들이 전부 다 옆으로 한 칸만 옮겨주면 내가 앉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술집에서 이렇게 이미 자리가 차 있는데 옆으로 좀 쉬프트 해봐 뭐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쉬프트하고 같은 쉬프트예요. 그래서 0011 요 패턴을 통째로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는 자리는 0으로 채워버립니다. 연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옆으로 그냥 옮겨주는 거라서 어렵지 않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A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오퍼레이터를 한 다음에 요 B가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입장에서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쉬프팅 한 거예요. 그것이 10진수 단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3이 6이 됐네요. 3이 6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의미일까? 아직은 좀 애매하죠? 자, 쉬프트를 두 자리를 해볼게요. 컨트롤 F5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쉬프트가 두 칸이 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한 칸 옮기고 2를 넣으면 두 칸을 넣고, 우리가 이렇게 술집에서 자리가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리가 차 있을 때 한 사람이 앉을 거면은 옆으로 한 자리씩 가봐 이렇게 될 거고, 다들 옆으로 한 자리씩 가봐 이렇게 될 거고, 두 사람이 더 앉아야 된다면은 두 자리씩 전부 다 옆으로씩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쉬프트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두 칸을 옮겼더니 1100이고 이것을 10진수로 바꾸니까 12가 됐어요. 좀 규칙성이 느껴지시나요? 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작한 숫자가 3이었죠. 그래서 쉬프트를 하나를 해서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 숫자에다가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았죠. 그 다음에 쉬프트 2, 쉬프트 2를 한다는 건 두 칸을 옆으로 옮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에다가 4를 곱한 꼴이 됐어요. 아직도 규칙성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셋을 좀 많이 보고 8자리까지 보고 이번에는 3 한번 해봅시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자릿수를 좀 많이 보고 있고 하나 더 밀었더니 이번엔 24가 됐어요. 그럼 24는 원래 3이었죠? 3 곱하기 8은 24? 혹시 이게 몇 제곱을 곱하는 연산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왕 보는 김에 좀 쭉 출력을 해볼게요. 자, 좀 편하게 A 쉬프트 1 그다음에 근데 이걸 이렇게 치면은 괄호를 꼭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Cout에 사용하는 요 아웃풋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트와이즈 그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 오퍼레이터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괄호를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출력하는 김에 1, 2, 2, 그다음에 3, 4도 해볼까요? 4, 컨트롤 C, 컨트롤 V, 4. 자, 4를 했고요. 컨트롤 F5 실행을 시킵니다. 자,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3이었죠. 그래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4,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쉬프트 2를 했다는 거는 3 곱하기 2의 2제곱. 자, 그 다음에 3, 8이죠. 3 곱하기 8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여기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16이죠. 그럼 3 곱하기 16은 3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 규칙성 이제 눈치채셨겠죠? 자, 이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프트 오퍼레이터, 특히 레프트 쉬프트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쉬프트 오퍼레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2의 몇 제곱을 곱할 때 특별한 경우죠. 파워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를 하거나 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언사인드 인티저가 있을 때 거기다가 2의 몇 제곱을 곱하고 싶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하는 것보다 쉬프트 오퍼레이터를 쓰는 게 훨씬 빨라요. 많이 빨라요. 그래서 뭐 간단한 계산할 땐 상관이 없는데,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다면은 쉬프트 오퍼레이터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뭐 2와 관련된 혹은 2의 몇 제곱과 관련된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숫자들을 다룰 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나중에 자료 구조 같은 거 배우실 때 바이너리 트리는 많이 쓰는데 왜 3개로 그 트리를 자식을 3개씩 안 만들고 꼭 2개, 뭐 4개 뭐 이렇게 가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지금 차분히 쭉쭉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기초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실수록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셔갖고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시프트를 해볼게요. 라이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를 할 때는 레프트 시프트의 반대일 테니까 A를 뭐 1024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1024로 하고 비트도 좀 많이 해볼게요. 84, 32 원래 32니까 1024면은 2에 10제곱이니까 16이면 되겠죠? 16. 자, 16이고 자, 라이트 시프트로 모두 바꿀게요. 자, 지금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초보자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자, 이제 라이트 시프트 어떻게 작동하나 해볼게요. 컨트롤 F5 누릅니다. 자, 아주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됐네요. 2의 10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0의 0제곱, 1제곱 해갖고 이렇게 자릿수가 결정이 됐겠죠. 그리고 쉬프트로 한 칸씩 더 밀리는 게 보이시죠?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쫙 보이죠. 그 다음에 결과도 보니까 1024 나누기 2로 한 값 512, 1024 나누기 4 256, 1024 나누기 8 128, 1024 나누기 16인가요? 예, 2의 4제곱이니까 16, 64 이렇게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24 나누기 8 하면은 얘가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8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도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느려요. 그런데 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가 저장된 방식으로 일로 그냥 좀 밀어버린다. 오른쪽으로 민다, 왼쪽으로 민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나누기, 일반적인 곱하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 차이는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다음 기능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와이즈 낫을 해볼게요. 자, 하던 코드 그대로 재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쫙 지우고 요것만 지우고 자, 비트와이즈 낫은 A 앞에다가 낫을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하고 여기에도 not A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낫이 참 요게 아니네요. 제가 깜빡했는데 저거는 그 로지컬 낫이고요. 비트와이즈 낫은 요거 틸다 물결 표시 사용합니다. 물결 표시. 자, 참고로 요거는 로지컬 낫 다른 거다. 이렇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누르면은 자, 0이 1로 바뀌었고 1이 0이 바뀌었죠? 비트와이즈 낫이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진수랑은 뭔가 이렇게 좀 직관적인 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1024가 왜 이렇게 변했나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요 비트와이즈, 비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를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그 사고의 넓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했고, 그 다음에 AND O와 XOR 요거 해볼게요. AND O와 XOR 해볼 텐데, A를 이진수 표현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수 입력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이너리 C 앞에 B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B. 그래서 B 뭐 어떤 숫자 좋을까요? 그냥 1100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 B는 B 뭐가 좋을까요? B110 뭐 이런 식으로 좀 깜빡했네요. 여기 앞에 0B를 해야 됩니다. 0B. 저도 이거 많이 쓰진 않는 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0B 해주면은 이진수 1100이고 0B 하면은 이진수 0110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잠깐 지우고 A하고 B를 십진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해보면은 이진수 A는 여기가 2의 0제곱 1제곱짜리 2의 2제곱이니까 2는 4, 그 다음에 8, 그래서 12, 8 더하기 10이니까 4니까 12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2의 0제곱 2의 1제곱에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 플러스 2의 2제곱에다 2를 더하니까 6 맞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1100이 지금 십진수로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이진수 0110이 여기 십진수로 여기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신 거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비트와이즈 AND를 해볼게요. 비트와이즈 AND를 아까 했던 것처럼 STD 빗셋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빗셋 네 자리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 AND B. 그 다음에 OR도 해볼까요? OR 파이프 OR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삭각 XOR 적어드릴게요. 비트와이즈 AND 비트와이즈 OR 비트와이즈 XOR.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비트와이즈 AND. 자, 비트와이즈 AND는 AND는 로지컬 AND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둘 다 1일 경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교를 할게요. A하고 B가 지금 오는데 비트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1하고 A의 1하고 B의 0, 1, 0, 0이죠. 그 다음에 1, 1, 자, AND니까 1이죠. 0, 1, 0이죠. 0, 0, 0이죠. 그래서 0, 1, 0, 0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트와이즈 OR, 비트와이즈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0, 1, 그 다음에 1, 1, 1, 0, 1, 1, 0, 0, 1. 자, 여기 1, 0, 0, 1 생각한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XOR는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일 경우에는 1이고 둘 다 1이면은 오히려 0이고, 그 다음에 0, 0이면 0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0이면은 XOR니까 1, 그 다음에 1, 1이면은 XOR니까 0, 0, 1이면 1, 0, 0이면 0 이런 식으로 1, 0, 1, 0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쉬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제곱 곱하기 나누기가 되니까 확 와닿는데, 그 AND OR 얘네는요, AND OR XOR 얘네는 다음 강의 그
비트 마스크 혹은 비트 플래그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뭐 이 오퍼레이터도 x는 x and b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x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 쓰는 형태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의 결합된 형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nd, or와 xor 모두 이런 형태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C 언어 특징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한 뭐 퀴즈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 문제. 0102 얘가 이제 10진수로 뭐가 될 것인가? 10진수로 손으로 풀어보셔도 되고, 손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드를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재밌겠죠. 그래서 손으로도 풀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아니면 프로그래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 12 이렇게 10진수로 바로 입력을 넣으면은 결과가 10진수로 뭐가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5 and 12 이게 10진수로 결과가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5 12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올지, 요게 결과가 10진수로 뭐가 나올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푼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딩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비트 단위 오퍼레이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산이 비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개념 자체는 이제 앞 강의하고 조금 연관 지어서 보셨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안 보신 분들도 뭐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left shift, right shift, bitwise not, bitwise and, bitwise or, 그 다음에 bitwise x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left shift하고 right shift 같은 경우는 2의 몇 제곱수를 곱하거나 혹은 2의 몇 제곱수로 나누거나 할 때 다른 계산 방식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타입 단위 계산 방식보다 빠르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계산 과정이나 계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을 비트셋 이용해서 직접 찍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not은 로지컬 not과 달리 그 느낌표가 아니라 틸드 그 물결 표시 있죠, 그 기호로 표현이 된다는 거 제가 실수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and, 비트와이즈 or, 비트와이즈 xor 요 세 가지는 이제 이항 연산자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트 단위로 출력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이게 이렇게 작동하나 보다라고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비트와이즈 and, or, xor 얘네를 도대체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쓸까는 다음 강의 비트 플래그하고 빈 마스크 설명할 때 다루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